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전에 사전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뭐 3개짜리, 4개짜리 합성은 결국에 4개짜리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 3개짜리 합성은 2개 합성하고 다시 합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이 2개 합성으로 생각을 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할 때 우선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F 합성 G 이런 거를 그린다라고 하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가 먼저 가는 애고 얘가 나중에 가는 애죠. 그죠? 먼저 가는 애, 나중에 가는 애. 자,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된다?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입니다. FG 이런 표현 안 쓰고 먼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가는 함수의 치역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왜? 합성함수가 정의가 될 때 정의역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공역의 얘기를 할 때 먼저 가는 애 정의역, 나중에 가는 애 공역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그죠? 사전 다시 한번 배경 지식으로 정리한 거고 대신 요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 나중에 가는 여기서 지금 먼저 가는 게 FG고 그 다음에 이제 F를 거쳐 가는 건데 그때 요 나중에 가는 애 여기 정의역은 뭐가 되냐? 보다시피 먼저 가는 애 뭐가 되겠어요? 치역이 되겠죠? 배경 지식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로 들어가기 앞서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게 봐요. 결과적으로 치역이라는 게 함수값의 집합이에요. 그럼 합성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합성함수의 치역을 좌표 평면에 그림으로 찍은 건데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치역이야.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합성함수의 그래프 모양,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거는 먼저 가는 애냐, 나중에 가는 애냐. 나중에 가는 애겠죠. 그래서 그죠? 반면에 먼저 가는 함수는 필요한 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 보니까 정의역 그리고 그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애의 정의역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먼저 가는 애가 어떤 식으로 생겨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가는 애가 어떤 함수 값들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어도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야. 맞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어도 치역은 여기서 여기까지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런 생각을 살짝 하시면서 우선은 고등 1학년 교과에 해당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합성함수 그래프를 볼 텐데 요거 연습을 잘하면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중에 미투를 하시는 분들은 미원에서는 합성이 나오긴 하는데 미원에서도 여기 뭐 지금 공수2도 있습니다. 뒤에 고난도 중에 있긴 있어요. 합성함수 그래프가. 근데 미원이나 이제 미투, 특히나 이제 미투 쪽 가면은 함수가 우리가 합성함수를 대수적으로 뭔가 구해서 계산을 해서 그리기가 어려워요. 그때 요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1학년 때 배운 게 실제로 이제 2, 3학년들 선배들을 보면은 잘 써먹습니다. 잘 써먹어요. 여러분도 잘 써먹으시면 좋겠고. 자, G합성 fx 그리겠습니다. 먼저 가는 게 f라서 여기다 먼저 그렸어요. 순서를. 얘는 일부러 바꿔 그랬을걸요, 내가? 자, 그건가? 아니면 잘못 쓴 건가? 자, 오탄지 뭔지 모르겠네. 자, 얘가 먼저 가는 거지, 아무튼? 얘가 나중에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실 때는 먼저 가는 거 먼저 써놓는 게 좋아, 처음에는. 지금처럼 내가 이제,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걸 먼저 그려놓는 게 좋다고. 먼저 가는 애를 앞에다가, 나중에는 애를 뒤에다가. 자, 이런 논리에 우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는 애의 정의역을 관찰을 해서 그게 합성함수의 정의역 여기다 하는 건데 여기가 합성함수 자리에요. 여기가 합성함수 먼저 가는 애 정의역 합성함수 정의역 여기다가 들어갈 텐데 자 먼저 가는 애 정의역 지금 뭐예요? 0에서 2까지죠. 자 0에서 2까지긴 한데 그래프의 모양새를 보니까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의 함수가 좀 바뀌었죠. 함수식이 좀 바뀌었죠? 여기서 한번 끊어요. 바뀐 데서 정확하게는 함수식보다는 이제 증가함수에서 끊는 건데 그럼 0에서 1까지만 먼저 잡아요. 정의역을 먼저 가는 애 0에서 1까지 그러면은 합성함수 0에서 1까지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단계적으로
그러면 그때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을 체크합니다.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이 뭐예요? 보다시피 치역 함수값들의 집합 0에서부터 x가 0에서 1까지 변하면 함수값이 0에서 2까지 변하죠. 이거를 화살표로 이렇게 그립니다. 0에서 2까지죠. 치역이 먼저 가는 애. 그럼 이 화살표를 그대로 아까 위에서 개념 뭐였어요? 먼저 가는 애 치역이 나중에 가는 애 정의역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그린 화살표 그대로 여기로 와서 그 범위에다가 그리세요. 0에서 2까지니까 0에서 2까지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그러면 그리고 나서 쟤를 나중에 가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함수의 치역이니까 얘를 최종적으로 요딱 여기 처음에 체크했던 여기 정의역 요 범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뭐를? 여기 치역 체크한 여기 체크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대로 여기다가 그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우선 결과 먼저 보여드리면은 격자를 좀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1, 2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정도 하면은 자 얘를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1에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가죠. 정확하게는 이 전범위 빨간색 이 범위를 중간까지 찍고 올라갔어요. 2까지 그대로 여기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 범위의 중간까지 찍고 2까지 올라간 거라고. 저 모양을 그대로 이 범위에다가 그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범위를 잘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애매한 게 있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잘하니까 우선 좀 더 봐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다시 정의역, 먼저 가는 애 정의역 1에서 2까지를 갖다가 합성함수의 정의역에다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거기로 먼저 가는 애로 가서 1에서 2까지 그때의 치역을 체크를 하시는데 치역이 1에서 2까지 이렇게 변하면 치역이 2에서 0까지 변하잖아요. 화살표를 해주셔야 돼요. 2에서 0까지 이렇게 변합니다. 치역이. 그럼 똑같이 이번에도 요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을 나중에 가는 애의 정의역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는데 그 해당하는 수의 범위 2에서 0까지 그대로 여기다가 2에서 0까지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2에서 0까지라고 표시한 방향대로 여기에 찍힌 이 함수 값들을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 노란색 범위에다가 그릴 거야. 어떻게 찍히겠어? 순서가 2 찍혔지? 2부터 띠띠띠띠띠띠띠띠 찍다가 중간에 찍고 다시 1로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서 똑같이 2에서부터 띠띠띠띠띠 내려와서 중간에 찍고 2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결국에는 반대로 그려지죠. 대칭으로. 왜? 거꾸로 찍으니까 요렇게 순서. 내가 지금 점 찍는 순서대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합성함수. 이게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이고 이게 뭔 방법이냐면 이게 컴퓨터가 우리가 수학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에다가 합성함수 그려달라고 딱딱 쳤을 때 걔네가 그리는 거를 우리가 따라한 거야. 자 이제 그려놓고 한번 쳐다보시면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G합성 F죠. G합성 F를 그린 거야. 어떻게 그린 거냐? 실제로는 먼저 가는 게 F잖아.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을 봐. 여기 0 있지? 그럼 여기 0 있죠? 보이냐? 보이냐? 자, 여기 0 있죠? 여기 0 있죠? 여기 0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얘가 1로 가요. 근데 그게 얼마에 찍혔어요? 1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얘가 1에 찍히는 거예요. 다시 정의역. 여기서 한 이 정도 왔어요. x가. 그럼 여기에 정의역 x가 이 정도 왔어요. 그럼 여기 먼저 가는 함수값 얼마예요? 요 정도. 1이죠? 여기로 와요? 1이죠? 0이죠? 그게 여기 0에 찍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싹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싹 해서 싹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강의 받을 의미 1도 없겠죠. 자, 소리만 들리니까 이렇게 더 그려볼게요. 자, 혹시 2번이 잘못된 건가? 그때 쌤이 고치라 했었어요. 아니, 똑같은 게 없으면 안 고쳐도 상관없어. 같은 베이스 뒤에 없으면 없네 어차피.
연습하라고 한 거죠. 깊은 뜻입니다. 어? 아니지. 자, 똑같이 위에랑 위에랑 1번이랑 똑같은 거구나. 자,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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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합성 G죠. 1번하고 똑같잖아, 이대로. 이대로 하면 1번과 똑같으니까 F 합성 G.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 잠깐 보시고. 우선 여기다가 나는 격자를 좀 잡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런 거 그릴 때 정말 자대고 그리면 안 돼요. 자각고 그리면 안 되고, 어쨌든 정교하게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는 적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정말 그래요. 좀 응? 그러면 안 돼요. 정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정성스럽게. 그래야지 그게 그려져요. 자기가 그래프를 나중에 못 그린다. 이유는 하나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성. 자,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 봅니다. 0에서 2까지입니다. 근데 0에서 1까지랑 1에서 2까지랑 다르니까 우선 0에서 1까지만 먼저 싹 체크하고, 일로 와서 0에서 1까지 싹 체크해서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때 치역입니다. 먼저 가는 애 치역을 보니까 1에서 0으로 떨어졌네요. 먼저 가는 치역이 나중에 가는 애 정의역이니까 그 해당하는 숫자를 화살표대로 하시면 1에서 0까지입니다. 얘를 그리는 순간 그러면은 여기에 화살표한 애를 여기 영역에다가 그리면 돼요. 순서가 여기서 이쪽이죠. 그러면은 1일 때가 2잖아. 띠띠띠띠띠띠띠에서 0으로 떨어지면 되네. 그러니까 처음에 2에서 0으로 쭉 떨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정의역 1에서 2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여기에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치역이 뭐냐? 1에서 2까지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은 0에서 2까지 올라가네요. 그럼 먼저 가는 애 치역이 나중에 가는 애 정의역이니까 0에서 2까지 올라간다. 화살표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때 그래프를 요따가 그리면 되겠죠. 요따가 어떻게? 0부터 띠띠띠띠띠 중간까지 2에 찍고 다시 0으로 내려오면 돼요. 여기서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찍고 내려오면 돼.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절반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F 합성 G. 네. 안 이어질 수도 있어요. 쟤네 둘이 이어져 있는데 얘가 안 이어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저기 미원 가시면은 연속이라는 거를 공부하시면은 좀 더 납득이 될 텐데. 여기까지 두 개 됐어요? 자, 5번 있어요. 5번에 1번 하나만 해보고 한 개는 한번 시켜볼게요. 시간 줘볼게요. 자, 5번에 1번 G합성 G입니다. 똑같은 애 두 번 합성하래요. 자, 먼저 가는 애 정의역 체크할 건데 우선은 자, 생겨먹은 꼬라지 보고 격자부터 좀 잡겠습니다. 여기 1이고 여기 2고요. 여기 1이고 여기 2고요. 1, 2 해서 1, 2 자, 먼저 가는 정의역 0에서 1입니다. 0에서 1 여기에다가 0에서 1. 자, 그때 치역 1에서 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는 함수 똑같은 함수입니다. 나중에 가는 함수 1에서 0까지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에다가 그려주니까 1일 때가 0에서 쭉 올라가서 1까지 0에서 1까지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다음 1에서 2까지 정의역 1에서 2까지 정의역. 그때 치역을 조사하니까 0에서 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가서 0에서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화살표로 해주시고 걔를 요 핑크 영역에다가 그려주시면 1부터 띠띠띠띠띠띠띠띠 내려갔다가 띠띠띠띠띠띠 다시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다 그리면 되죠. 여기다가 싹 다. 그래서 싹 다 요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연습한 만큼 당연히 늘 거고 많이 해보시면 확실히 좀 빠르게 잘합니다. 빠르게 잘하는 편이고. 다 쥐지네. 아 요거 7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시간 먼저 줄 테니까. 아, 밑에 7번이 두 개요? 아무튼 제일 밑에 이거. 자,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 0에서 1까지고요. 여기 0에서 1까지. 자, 그때 치역이 2에서 0까지네요. 그럼 나중에 가는 애 2에서 0까지 그리면 되겠습니다. 걔를 요 범위에다 그리면 되니까 얘를 갖다 결국에는 빠꾸로 그리시면 돼요. 빠꾸로 그린다는 게 결국에는 대칭이죠. 1에서 출발해서 2 찍고 0으로 떨어지면 되겠네요.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에 먼저 가는 애가 이제 1에서 2일 때, 얘가 1에서 2일 때, 그때 치역을 조사해 보시면은 0에서 2까지입니다. 0에서 2까지예요. 그럼 얘를 여기다 그려주시면 그대로 증가하는 개형대로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이거고 이렇게 많이 그려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시는 게 그러니까 지금 먼저 가는 함수가 x는 1대칭이죠. 그죠? 합성된 함수 보니까 x는 1대칭이네요. 그죠? 나중에 가는 함수가 대칭성이 있어요? 없어요. 먼저 가는 애가 대칭성이니까 아 나중에 가는 애가 대칭성을 따라가네. 그지? 네,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 그래프들은 그려서 내세요. 자 알겠죠? 채점 확인해 줄 테니까.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지금처럼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경우도 있고 간혹 학교 내신에서 수식을 써라 식을 써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래프 개형 여기 지금 F가 있고 G는 없어. G는 자 G가 근데 뭐냐면은 먼저 가는 애인데 X 더하기 2거든. G가 뭐 살짝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려지거든. 이게 이제 G로 이게 F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합성함수를 그려볼 거다. 지금 FG를 그리랬으니까 F 합성G를 그럼 먼저 가는 애가 지금 G야. 근데 G는 어차피 그냥 전범위 쭉 올라만 가거든. 전범위 그냥 쭉 체크해서 그냥 쭉 그리면 되겠어요. 물론 아까처럼 제한된 범위가 없어서 좀 힘들다 그러시면은 적당하게 범위를 좀 잡아주셔도 되긴 하겠는데 지금은 어쨌든 바뀌는 함수가 없어서 그냥 전범위를 싹 잡았고 그때의 치역은 뭐야 그러면? 치역은 전범위가 다 잡혀요. 모든 실수가. 그죠? 그럼 모든 실수가 다 잡힌다는 건 얘도 어쨌든 저기서부터 모든 실수 x의 값에 대한 그래프가 다 그려져. 그럼 얘를 갖다 여기다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된다는 거거든. 근데 대신 이제 이거는 뭐 기준이 되는 바뀌는 점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개형만 그리면 개형은 어쨌든 이런 개형인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릴 거면은 어떤 바뀌는 포인트 이런 점들을 좀 찾아서 그려주시면 좋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얘 그래프 따라갈 거고 얘 그래프가 지금 바뀌는 포인트가 1이잖아요. x가 1에서 바뀌잖아. 그럼 나는 먼저 가는 애에 어디를 조사해야 되겠어? 다시 나중에 가는 함수의 1인데 나중에 가는 함수의 x가 1인데 근처를 볼 거면은 먼저 가는 함수의 어디를 봐야 되겠어? y가 1인데를 보셔야 되겠죠. 왜?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그죠? 그림만 그리면 미술이야. 알겠죠? 여기가 얼마야? 뭐 대입해보면 마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마일일 때가 먼저 가는 애가 1이고 나중에 가는 애가 마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일이 찍히는 거죠. 그죠?
그럼 실질적인 그래프 개형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 시험에서 간혹 이 합성함수의 식을 쓰라 그럴 수가 있어요. 수식을. 자, 나는 이제 수식으로 풀어줘 볼게요. 수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얘는 f에다가 지금 g를 넣는 거거든. 근데 여기 f라는 함수의 식을 보니까 f가 수식이 좀 갈렸어. 어떻게? fx를 보니까 범위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야. 빨리 찾았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야. 상수함수거든. 근데 얘는 f에다가 g를 넣으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g를 갖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그대로 넣는 거죠. 넣어봐. 얘 뭐야? 마이너스 gx야. 그리고 여기도 x잖아? g가 어디일 때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x자리에다 넣은 거야. 자, 밑에 여기다가 x에다가 g를 넣어봐. 넣을 데가 없죠. 상수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상수함수죠. 대신 옆에 범위가 g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죠? 근데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g가 아니고 x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제 이쁘게 x에 대한 걸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고, 얘는 뭐 간단하게 여기다 바로 하면은 마이너스 gx니까 뭐예요? 여기는 식이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아, 이렇게 되겠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여기가 x 더하기 2니까 x의 범위는 풀어주면 뭐가 돼요? 마일보다 작다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x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 돼요. 아,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렸던 이 그래프하고 저 그래프하고 셈셈 얘를 그린 게 이거.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혹시나 학교 시험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것처럼 좀 복잡하거나 아까 그린 애들처럼 그런 함수들의 합성함수의 식을 쓰라 그러잖아. 그럼 선생님이 권장하는 건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그래프를 그려놓고 식으로 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프를 연습을 하시면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빠를 거거든. 그리고 이게 더 정확도가 높을 거거든. 그래서 얘를 그려놓고 식으로 따는 법이 더 괜찮을 수 있다. 요런데 이 콜의 위치는요,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콜은 어차피 아까 뭐 잠깐 뒤에서 물어보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함수는 일반적으로는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너는 어디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건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좀 많이 하시고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역함수. 역함수가 더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역함수. 검은색이 조금 더 분위기가 차분한 것 같아, 그지? 검은색. 초록색. 검은색. 초록색은 눈 아파. 뒤에 있는 사람 눈 아파. 아,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지. 자, 이건 왜 초록색이야? 역함수. 뭐래, 조용히 해. 세상은 다 초록색. 조용히 해 임마. 자, 역함수. 자, 역함수는 뭐냐? 역함수는, 자, 함수. 자, 말 시키지 마. 진짜. 함수 fx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어요. 자, 정의역이 x입니다. y입니다. 대응이 된 함수가 있습니다. f라는 정의역이 x 보이는 거예요. 자, x라는 애가 대응이 된 게 fx이긴 한데 여기선 잠깐 y라는 애로 써볼게요. 여기서 물론 y가 fx죠. 요런 대응시킨 함수가 fx가 있어요. 자, 역함수라는 거는 뭐냐? 뭐 느낌적인 느낌 그대로 원래 대응이 되는 게 함수라는 게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역함수, 얘도 함수야. 대응이거든. 근데 어떻게? 거꾸로죠. 약간 반대로. 그래서 원래 함수가 있어. 세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쏘는 애가 있고 맞는 애가 있었는데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쏘는 함수, 맞은 애가 쏜 애한테 다시 대응시키는 이런 노란색 과정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역함수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가는 함수죠. 쉽게 생각하면. 기호로는 원래 함수가 f였죠. 요거는 그 f에다가 거꾸로 간다.
수식의 기호로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수 자리에다가. 읽을 때는 f 역함수라고 읽으셔도 되고 얘는 영어로 좀 많이 읽어요 선생님들도. f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그래서 역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역함수라는 거는 원래 대응되는 거를 반대로 대응시키는 거구나. 이거고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가 뭔지 봤어요. 자, 역함수는 지금 f 인버스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가 돼요? 보니까 지금 y가 되네요. 그죠? 공역이 뭐가 돼요? x가 돼요. 중요한 거네. xy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니까 원래 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으면은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 원래 함수의 공역이네. 역함수의 공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네. 일단 다시 써줄 거야. 이런 게 좀 관찰이 되고요. 자, 함수는 대응돼서 얻어진 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내가 일부러 여기를 갖다가 아까처럼 함수값으로 안 쓰고 우선 y라고 먼저 쓴 이유가 여기 흰색일 때에는 y가 뭐야? f에다가 x 넣은 거니까 fx죠. 그죠? 근데 저 노란색일 때에는 f 인버스라는 함수에다가 y를 넣어서 x가 나온 거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x가 뭐야? f 인버스 y가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이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수식이고 역함수에서 수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얘가 서로 필요충분 관계입니다. 얘네 둘 다. 그래서 역함수에서 수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골라라. 그럼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래서 쟤만 알면 안 되겠고. 자, 그럼 역함수 수식까지 봤습니다. 역함수에서 함수값 구하는 방법까지 봤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x의 f 인버스 y 요거랑 서로 필충관계구나. 됐고요. 자, 역함수는 그럼 항상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앞에서 미리 얘기했다시피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라 그랬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공치가 같아야 되는 거라 그랬는데 왜 얘가 조건이냐? 우리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1대1 함수가 만약에 아니야. 여기 1, 2 있는데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만약에 1, 2 이렇게 갔어요. 함수는 함수인데 1대1 함수가 안 되거든? 그럼 얘를 역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맞은 애가 쏜 애한테 쏘는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쏠 거라서 두 방 쏴요. 함수의 정의에 모순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돼? 두 방 맞았으니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두 방 맞으면 안 되니까 한 방씩 맞자. 그게 1대1 함수 아니야. 이렇게 한 방씩 맞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충족을 시켰어. 그래서 맞은 애들이 쏜다고 했을 때 맞은 애들이 빠꾸로 쏘니까 쐈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역 중에서 안 맞은 애가 있다 보니까 얘는 쏠 데가 없죠. 그럼 안 쏘면은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빠꾸로는. 그죠? 그 얘기가 뭐야? 공역 중에선 그러면 다 맞아야 된다는 거네. 그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수의 개수가 맞아서 이런 식으로 얘도 맞아줘야 얘도 빠꾸로 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이면서 공치를 만족시켜야 된다. 함수의 정의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배웠던 이제 함수의 관계, 역함수와 원함수 사이의 관계식 이게 되겠고 아까 이제 말로 해드린 걸 여기다 한번 써보면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수식으로 잘 안 쓰니까 자 아까 이제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지만은 역함수의 정의역과 역함수의 치역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원함수가 있고 역함수가 있어요. 원함수는 원래 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있고 원래 함수의 공역이 있어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있고 역함수의 공역이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된다? 크로스, 체인지 되죠. 바뀌죠.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역함수의 정의역은 원함수의 공역이 되고
역함수의 공역은 원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라고 읽는데 우리가 역함수는 공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 0이라고 쓴 데를 갖다가 당연히 7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죠? 여기를 7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 상황에서는 공역이라는 단어하고 치역이라는 단어는 같게 봐도 상관이 없죠. 그죠? 개념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거 좀 있겠고. 자, 중요하다고 하는 요 수식,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는 건데,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식인데, 우린 저 식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뭐를 하냐? 얘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뭘 하냐? 이 얘긴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저거를 써요.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저거를 씁니다.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f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f 인버스 3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는 k를 붙입니다. 얼마인지 모르잖아, 우선. 그럼 는 k를 다는 순간 나는 얘를 갖다가 원함수식으로 돌릴 수가 있죠. 얘는 역함수의 등식인데 얘를 원함수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구조를 보니까 안에가 바뀌죠. 뭐예요? f k는 3으로 바뀐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가지고 k를 구하시면 돼요. 그럼 그 k가 이 k니까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이제 가르치고 나면 나중에, 자, 역함수의 함수값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물어보면 는 k 잡는다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역함수의 함수값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할 거야? 는 k 잡는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별로 좋지 않은 대답이, 나중에 배웠을 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랬더니 역함수를 구해서 3을 대입할게요. 수학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역함수의 함수값 요 관계식으로 구한다. 자, 두 번째가 저거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역함수 구할 때 씁니다. 역함수 구할 때. 역함수 구하기에서 저 관계식을 씁니다. 역함수 구하기에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 여기서 살짝 이제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단계를 좀 보시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역함수 구하기입니다. 세 단계로 좀 공부를 하라 그래요. 세 단계. 나중에 잘하면은 단계 안 맞춰도 돼요. 세 단계로 공부하라.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y는을 잡아야 돼요. y는 잡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x는 꼴로 정리한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안 써줬거든? 근데 이걸 안 써주니까 지네 맘대로 자꾸 외워. 지네 맘대로. x는만 기억하고 y는만 기억해. 세 번째가 x랑 y랑 바꿔서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x랑 y랑 바꿔 대입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이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y는 x 대칭이에요. 그래서 앞에 배운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아, 역함수랑 원함수 사이의 기하학적 의미예요. y는 대칭이에요. 자, 역함수 만드는, 역함수 구하는 단계는 세 단계. 자, 세 단계 중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게 1, 2야. 역함수 구하는 핵심은 요 3번이 핵심인 거야. 3번. 이것만 해도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요. 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y는 뭐 이제 정말 단순하게 2x 더하기 1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역함수를 구하래. 그래서 3번만 했어. x는 2y 더하기 1이야. 이게 역함수야. 근데 우리는 함수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안 하지. 함수 표기법이 우리가 이제 y는 fx 걸로 표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 그래서 그걸 먼저 하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먼저 하는 것 뿐이야. 중요한 건 3번이야, 3번.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빠꾸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관계식을 역함수 구하기에서 써먹는다 그랬어. 어떻게 써먹는 거냐?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어준 것처럼 함수식을 주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저걸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알려준 함수 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그대로 하는 건 주로 그냥 식을 주어졌을 텐데, 만약에 문제에 y는 f 2x-1 더하기 3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럼 이때 이는 어떻게 하냐? 식이 없어. 함수의 이름만 있어. 모양만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때 필요한 게 이제 구하는 단계는 저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저거랑 똑같은데 아까 그거를 써먹으셔야 돼요. 원함수, 역함수의 관계식. 언제 써먹냐? 잘 보면. 자, 첫 번째 y는을 잡으랬어요. y는 잡혀있죠, 서주야? 그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쳐 자고 있었구나. 자, y는 잡혀있죠? 자, 가끔 어떤 문제는 이게 안 잡혀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고요. f2x-1 더하기 1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시작된다고.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로 이거부터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달면 헷갈려서 못해. 응? 알겠어요? 바꿀게 문제를. 초자안에도 있으니까.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 자, 그럼 1단계 뭐 하셔야 돼요? y는 우선 붙이라고. 붙였지? 자, 2단계 얘를 x는 꼴로 정리하래. 근데 x가 지금 어디 있니? x가 여기 안에 숨어 있잖아. 그죠? 그럼 얘를 꺼내야 된단 말이야. 그때 필요한 게 여러분이 요 관계식인 거야. 왜? 잘 보니까 y는 fx인데 아까 처음에 배울 때는 그냥 단순히 함수값 사이의 관계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관찰을 좀 해보시면은 요 두 식의 특징은 위에 흰색은 x가 안에 있거든? 근데 노란색은 바깥으로 나왔어.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괄호 안에 있던 애를 바깥으로 빼는 등식이란 말이야. 심지어 같은. 그때 쓰는 게 이 식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 노란색 x를 뺄 거야. 어떻게? 아까 그 관계식으로. 대신 우선은 모양, 틀은 맞춰야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원함수, 역함수 관계식이 y는 fx랑 필충이 x는 f 인버스 y거든. 모양은 맞춰야 된다는 게 좌우변 모양은 는 꼴로 딱 맞춰놓고, 여기 지금 상수항 찌끄러기 있으니까 제껴. y-1은 f 2x 빼기 1. 아, 우선 틀 잡아놨어요. 모양새를.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꺼내야 돼. x만 꺼낼 수는 없고 얘를 다 꺼내버리면 되죠. 얘를 꺼내주면 뭐가 돼요? 2x-1은 f 인버스 y-1이 된다 이거죠. 요 작업을 애들이 제일 못하는 작업입니다. 요 부분을. 요렇게 하시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솔직히 2번이 뭐였어요? x는 꼴로 정리하려면, 아니 정리는 안 됐잖아. 좀 이쁘게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요? x는 암산하겠습니다. 2분의 f 인버스 y-1 더하기 1이야. 이게 2번 단계 끝. 그럼 마지막 3번 단계는 뭐가 되냐? 마지막 3번 단계는 x랑 y랑 바꿔 대입하려잖아요. 얘가 제일 쉽죠 뭐. 그죠? 바꿔 대입하시면은 y는 2분의 f 인버스 x 빼기 1 더하기 1입니다. 이게 답이죠. 이거 다음에 딱 요 정도로만 난이도 내도 여러분 많이 틀려 생각보다. 그냥 이거랑 똑같이 막말로 내도 여기 정답률 100% 안 나와. 여기는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맞아. 생각보다 이거 많이 못해. 그러니까 아까처럼 준 함수의 식을 주고 나서 그거 역함수 구하라는 건 애들이 잘하는 편이고요. 식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식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아, 요 원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역함수 구하기를 할 때 쓸 수 있다. 오케이? 역함수의 함수값 구할 때는 그래서 뭘 한다? 핵심이 는 k를 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죠? 역함수 구하기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x를 갖다가 바깥으로 꺼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다는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쭉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응? 이들 하지 말고 제발 가르쳐준 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책이 잘못됐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어쨌든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고 가르쳐준 순서가 있으니까 우선은 그대로 하시고 얘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그리고 성질입니다. 성질 나네요. 지금 시간이 없네. 자, 뒤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성질까지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할 수 있어. 자, 우린 할 수 있어. 자, 1대1 대응의 함수가 있습니다. F랑 G가 있는데 인버스의 인버스는 원래 게 된다. 이런 성질입니다. 가볍게 돌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2번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안 되겠어요. 우리 못해요. 자, 못해. 자, 할 수 없어. 자, 15번 보겠습니다. fx가 ax 더하기 b입니다. a는 0이 아니래요. 자, f 인버스 9는 1이고 f 인버스 1은 마3일 때 a랑 b 값 구하래요. 자, 여러분은 이제 배우신 분들은 제대로 잘 배우신 분들은 f 인버스 9는 1이 보입니다. 자, 뭐로 바꿔야 되겠어요? 바로 f 1은 9로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버스 역함수식을 원함수로 옆에도 마찬가지로 f 마3은 1로 그러면 중학교 문제입니다. 그죠? 정말 중1 문제입니다. 자, 2번 마찬가지로 f 인버스 5가 2니까 f2는 5라고 바꿔 쓰고 옆에는 역함수가 아니고 합성함수네? 근데 f2 값을 줬는데 ff2네. 뭐야? f5는 14 똑같은 얘기죠? 연립하시면 돼요. 연립 안 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직방 따도 되고요. 직바라바라방 따도 되겠고. 자, 어서 많이 본 문제죠? 정의역 x가 y에서 2까지고 공역 y가 0에서 12까지인데 ax 더하기 b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밑줄 치고 뭐예요? 1대1 대응이다. 이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인데 양수 a, b에 대해서 조건이에요. 양수 a, b 이게 뭐야? 증가한다는 소리네? 어제 했던 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앞에 대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 오늘 틀려갖고 질문했던 정의역이 x가 a보다 뭐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있잖아. 이거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여기 1대1 대응자 지우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 얘는 다 잘해요. 이런 거 진짜 대수 진짜 하도 안 하는 애들이 이런 거 못하죠. 역함수 구하래요. y는 2분의 1x 더하기 3입니다. y는 잡혀있죠? 1단계 끝. 2단계 x는 꼴로 정리해야 돼요. x는 꼴로 정리하시면은 y 넘기고 y 빼기 3은 2분의 1x x는 2y 빼기 6이고 3단계 x랑 y랑 바꿔요. y는 2x 빼기 6. 할 일이 없어 솔직히 이거 여러분 살면서. 알겠어요? 이걸 할 일이 거의 없어 공부하시면서. 있습니다.